네, 안녕하세요. 마음보기 명상의 마보 대표 유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그 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가 3월 달에 위즈덤 2.0 코리아라는 그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한 달 전인 2월 18일 날, 제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저희한테 그만큼 임팩트가 컸기 때문인데, 그때 딱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집단 감염의 상태가 이제 확산이 됐죠. 그래서 그때 3월 19일, 20일 행사를 미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릴 텐데, 그러면서 정말 거의 한 5, 6개월, 반년 동안을 그 행사를 위해 달려왔던 제 삶의 일상이 딱 멈추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명상의 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질 못하면서 집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이,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보 같은 경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락을 통해서 그 코로나 때문에 격리당하고 있는 환자들이나 혹은 2주 격리를 요청받으신 분들에게 무상으로 1개월 이용권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특히 그냥 자택격리가 아니라 방 안에 혼자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고립되어야 되는 것은 되게 커다란 불안감과 우울감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약간 슬프게도 마보는 분명히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명상도 스승이신 조아나 메이 씨라는 되게 유명한 미국의 생태학자이자 불교학자이자 명상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 강연을 우연히 듣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코로나19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에게 거울과 같은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실 텐데, 거울을 들어서 우리의 맨 얼굴을 보게 해주는 거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촉발되고 있는 많은 문제는 기존에 없었던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잠시 멈추고 지금 우리의 상황 자체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거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가장 우리나라에서 심각해졌던 건 뭐냐면 그런 고립감과 우울감, 그리고 서로 간의 대립이었잖아요. 지금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남자와 여자도 서로를 욕하고, 그쵸? 세대 간에도 서로에 대해서 대립하고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고요. 미국은 더 심하잖아요. 예, 그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고 인종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평상시엔 덮어놨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챙김 명상,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마보의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갑자기 뜬 게 아니라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마음챙김 명상 쪽으로 보면 이미 유니콘 계열에 오른 미국 명상 앱들이 캄과 헤드스페이스라는 앱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에서는 2017년부터 마음챙김 명상을 그런 수면이나 걷기처럼 헬스킷이라는 기본 기능으로 아예 박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공립교육 과정에 아이들에게 명상을 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법안도 통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위즈덤 2.0이라는 행사는 저희가 한국에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10년 동안 개최되었던 명상에 기반한 글로벌 컨퍼런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했을 때는 늘 시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2019년도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명상 인구가 최근 5년간 3배가량 증가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아마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출시된 영어 명상 앱이 2천여 개 이상. 네, 19년 기준 미국 명상 산업의 규모가 총 12억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앱 중에 하나인 헤드스페이스는요, 아예 명상을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으로 바꾸고 있어요. 마음챙김 명상에 관련된 연구도요, 이제는 수많은 논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챙김 명상이 사람들에게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받고 연구가 되고 하는 데는 마음챙김 명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숨을 좀 이렇게 하면서 난 행복하다. 약간 자기 최면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마음 챙김 명상 그것과 반대예요. 마음 챙김 명상이 원래 서구 세계에 알려질 때는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이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윗바사나라는 뜻 자체가 2500년 전에 그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언어로 무엇인가가 아니죠. think clearly. 어떤 현상을 본질적으로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이고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음챙김 명상에서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눈을 감고 앉아서 단순히 나는 지금 편안해 이렇게 자기 최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지적 관점을 넓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와 반추를 줄이고 공감을 더 높여주고요. 반응력이 더 높아지고요. 감정 조절이 향상되고 자기 결정력이 향상되고 지속되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한국에서 최초로 마음챙김 명상 앱 마보를 만들 때는요. 사실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상은 도를 아십니까 아니야? 어떤 특정한 종교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영어 명상 앱은 많았는데요. 영어 명상 앱을 들으시면 다 듣기 평가하는 것 같다고 영어.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명상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로 만들었던 게 마보였습니다. 마보는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서비스를 하면서 꽤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 명상을 가장 많이 할까요? 트래픽이 가장 높은 요일이 언제일까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보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은 일요일 밤부터요, 월요일 새벽까지입니다. 한 분밖에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이 다 행복하신가 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게 잠자기 전, 바디 이완 스캔이에요. 불면의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우울감, 고립감, 불안감. 어떻게 생각하면 4년 동안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이건 한국인들에게 마음에 있는 기저의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거울이 되었던 거죠. 자, 마보는요,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 마보에 오는 후기들인데요. 마보 덕분에 며칠 만에 잠을 잤다, 우울증 약을 줄여도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명상은 어떤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명상은 그것을 보완합니다. 그런데 가셔서 상담받고 약을 드시면서 명상을 하면 분명히 내 삶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보의 이런 결과들은 공황 증상을 경감시킨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증명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마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예요. 위즈덤 2.0 코리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달 행사인데 무한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다시 10월 16일, 17일 날 이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이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알맞는 컨퍼런스는 뭘까? 이게 아마 위기를 해서 기회로 가는 단계일 텐데요. 저희는 야외, 노들섬이라는 공간 야외에 텐트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자들이 와서 일방적으로 다른 어떤 연사 얘기를 듣고 가는 컨퍼런스가 아니라 그 텐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토론하는 형식의 컨퍼런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도 뭔가 함께 일할 수 있는지 저희도 여쭤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연결이 아닐까 해요. 기존에 단절되어 있던 것들이 모두 다 연결되고 모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무엇을 하는지 몰랐던 경우가 되게 많은데 코로나19가 거울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수면으로 올라오는 기회가 만들어졌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